조선 효종 시절 경상도 함양 땅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부 강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신을 바라보았고 아내를 일찍 여인 후 20살 된 아들 민준과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민주는 천성이 순박하고 효심이 지극했으며 다부진 체격에 힘도 장사였고 선한 눈매와 은은한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몇 해째 이어진 흉년으로 강씨 부자는 이웃마을 대지주 박진사에게 꾸었던 쌀 30마를 갚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박진사는 환갑을 간 넘긴 학식 깊은 선비였으나 한 번 정한 원칙은 칼같이 지키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강서방, 오늘까지 갚기로 한 빚은 어찌 되었는가? 아이고, 진사나으리, 송구하옵니다. 올해도 농사가 흉작이라 이자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나이다. 부디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시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나이다. 벌써 몇 년째 같은 소리인가? 나도 더는 기다릴 수 없네. 정녕 갚을 길이 없다면 자네 아들 민준이라 했지? 그 아이를 우리 집 머슴으로 보내게. 3년만 고생하면 빚은 모두 청산해 주겠네. 마침 일선도 부족하던 참이었으니. 당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으나 박진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준아, 이 애비가 못나서 너를 고생길거 보내는구나. 박진사 댁에 가서 몸성이 마음 상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빚도 갚고 집안 살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몸 건강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강 씨는 더욱 가슴이 아팠고 밤새도록 아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단출한 보찜을 메고 박진사의 웅장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네가 민준이로구나.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려면 이 집의 일꾼인 만석이 형에게 일을 배우도록 하거라. 최만석은 민준보다 대여섯 살 위로 까무잡잡한 피부에 눈치가 빠르고 입담이 좋은 사내였습니다. 어허, 네가 새로운 민준이구나. 이 집 일은 내가 모르는 게 없으니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거라. 다만 눈치껏 행동하고 말조심해야 오래 붙어 있을 수 있다. 민준은 낯선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온갖 잡일을 묵묵히 해냈고 그의 성실함은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민주는 뒷마당에서 박진사의 외동딸 수아 아가씨가 감나무에 홍시를 따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아 아가씨는 올해 18, 희고 고운 살결에 초승달 같은 눈썹,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진 아름다운 교수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감을 따드리겠습니다. 아,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민준이로구나. 그래, 저 가지 끝에 달린 가장 붉게 익은 놈으로 따다 주렴. 민주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손살같이 달려가 나무를 박차고 뛰어올라 마침내 홍시를 손에 넣었지만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괜찮으냐? 어디 다치지는 않았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 그러나 긁힌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손등에서 피가 나지 않느냐? 이리 와 보거라. 상처가 덧나면 큰일이다. 수아 아가씨는 민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고 민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는 작은 약상자를 꺼내 민준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에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어디 또 아픈 것이냐? 얼굴이 왜 이리 붉어졌느냐? 아닙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와 채물에 얼굴을 씻었지만 터질 듯한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머릿속에는 아가씨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임이 틀림없소. 그날 이후 민준의 마음속에는 수아 아가씨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일하다가도 문득 넋을 잃곤 했습니다. 예, 민준아, 요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이냐? 넋 나간 사람처럼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 아줌마. 아무 일도 없습니다. 며칠 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민준을 수아 아가씨가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시 이리 와 보어라. 아가씨는 민준의 손등 상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흉터도 거의 남지 않겠어. 아가씨의 손길에 민준의 얼굴은 또다시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그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제 아가씨 모습만 봐도 심장이 이렇게 뛰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한편 박진사에게는 새로 맞이한 젊은 후처 이씨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은밀히 머슴 만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뒷산에 올랐을 때 어디선가 여인의 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간 민준은 만석이 이씨 부인과 깊은 숲속에서 정을 통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민준은 뒷걸음질쳐 산을 내려왔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만석이 형님이 마님과 만약 진사나으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 저녁 민준은 만석과 한방에서 밥을 먹기가 불편했습니다. 민준아, 나 없이 혼자 일하느라 수고했다. 배고플 테니 어서 밥 많이 먹어라. 형님은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습니다. 이놈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헛소리를 다 하는 것을 보니. 민준은 서둘러 밥을 먹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수아 아가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 자금마님 나오셨습니다. 내가 묻지 않았느냐? 한밤중에 규수 방 앞에서 무얼 하고 있었냐고. 혹시 우리 수아를 마음에 품기라도 한 것이냐? 아닙니다, 자금마님. 제가 어찌 감히 아가씨를... 그래? 그럼 그저 쥐새끼 한 마리가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찌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다. 그리 변명하려는 것이냐? 내일 50 뒷산 큰 바위 아래로 오너라. 내 너에게 기인이 할 말이 있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너가 수아방을 훔쳐본 사실을 진사나우리께 고할 것이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바위 아래는 만석과 이씨 부인이 밀회를 즐기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왜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지? 다음 날 정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뒷산 큰 바위 아래로 향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 한참이나 기다렸지 않느냐? 이씨 부인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자금마님, 왜 이러십니까? 허허, 사내 자식이 겁은 많구나. 안 잡아먹으니 걱정 말거라. 이씨 부인의 손이 민준의 바지끈으로 향하려는 순간 민준은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뿌리치며 냅다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당장 돌아오지 못해! 설레벌떡 대운을 열고 들어서자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수아가씨가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왜 그리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것이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가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되었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렴. 오늘은 저 위에 달린 감을 딸 것인데 네가 또 다칠까 염려되니 잠시 쪼그리고 앉아보거라. 민준이 영문을 모른 채 쪼그리고 앉아 수아 아가씨가 가볍게 그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은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의 향긋한 채취가 코끝을 간지렸고 부드러운 허벅지 살결이 목덜미에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일어서 보거라. 민준은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아가씨는 민준의 어깨 위에서 손쉽게 홍시를 땄습니다. 다 땄다. 이제 내려주렴. 아가씨를 내려주자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민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해보거라. 네 덕분에 쉽게 땄으니 너부터 먹어봐야지.
아가씨가 직접 입에 넣어준 홍시는 꿀처럼 달고 맛있었습니다. 어떠냐? 맛있지? 네, 아가씨. 정말 꿀맛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홍시 몇 개를 더 따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민주는 오직 수아 아가씨와 함께하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너라. 뒷산 큰 바위 아래에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 거기서 해오도록. 민주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민주는 자고 있는 만석을 깨웠습니다. 형님, 작은 마님께서 형님더러 뒷산 큰 바위 아래에서 나무를 해오라 하셨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나를 찾으신단 말이지? 알겠다. 너는 가서 밭이나 보거라. 한편 뒷산 큰 바위 아래에서 민준 대신 만석이 나타나자 이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쩐 일인가? 작은 마님, 며칠이나 되었다고 또 제가 생각나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속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보자꾸나. 만석은 어리동절했지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음흉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봐라. 작은 마님이 부른 건 내가 아니라 민준이었구나. 그 녀석이 나한테 떠넘긴 것이었어. 뭐 이제 상관없지. 이 집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도장 하나만 더 찍어내면 내일도 끝난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올 무렵 박진사 댁에 큰 변고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고을의 권세가인 조대감이 관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여보게 박진사, 이달 안으로 이 집과 땅을 모두 비워주시게. 아니,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어찌 내 집을 비운단 말이오? 자네가 나에게 이 집과 땅 전부를 판다는 문서에 도장까지 찍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모른 척 발뺌하는 겐가? 도대감은 품에서 거래 문서를 꺼내 보였고 거기에는 분명 박진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결코 판 적이 없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소이다.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는 나에게 사기를 친 것이로군. 여봐라 사또, 이자가 문서를 위조하고 나를 기망하였으니 당장 하옥시키시오. 사또는 조대감의 위세에 눌려 박진사를 포박하여 감옥에 가두었고 하루아침에 박진사 가족은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만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이냐. 해질녘 밭에서 돌아온 민주는 이 처참한 광경에 깜짝 놀라 담장 밑에서 울고 있는 수아 아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민준아,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버님께서 갑자기 사기죄로 옥에 갇히시고 우리는 이렇게 쫓겨났단다. 아가씨,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누추하지만 밤이슬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수아 아가씨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이씨 부인과 김아줌마도 뒤를 따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진사나으리처럼 부유하신 분도 하루아침에 어찌 이런 병구가...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아 아가씨와 이씨 부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아가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만석 형님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는 만석을 찾아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했고 박진사를 만나려 관아에 갔으나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민주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이씨 부인에게 부탁해 사또께서 포졸들을 위해 하사하신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깊은 밤 민주는 관아 담장을 넘어 옥사 근처에 술과 고기를 두고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술에 수면제를 탄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옥문을 지키던 포졸들이 음식을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나눠 먹다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산하리. 저 민준입니다. 아니, 민준아, 너가 어찌 이곳에... 나으리,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신 겁니까? 조 대감은 오래전부터 내 땅을 탐내왔네. 이번엔 나도 모르는 거래 문서에 내 인장이 찍혀 있었다네. 도대체 누가 내 인장을 도용한 것인지. 나으리, 혹시 이번 일이 터지고 만석이 형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짐작하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만석이라... 그 아이는 얼마 전 고을의 아전인 고 방장이 추천해준 아이였네. 고 방장이라면 조대감과는 어떤 사이입니다? 고 방장은 조대감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네.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구나. 박 진사의 말을 들은 민준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조대감, 고 방장, 그리고 만석. 분명 이들 사이에 무언가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나으리, 미력 하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 나으리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관할을 빠져나온 민주는 고 방장의 집으로 가 그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고 방장이 조심스럽게 외출하는 것을 보고 뒤를 밟았습니다. 옷방장이 들어간 곳은 바로 조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담장을 넘어 안방 근처로 숨어들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자를 처리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그자가 입을 여는 날에는 우리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야. 대감, 염려 마십시오. 오늘 밤 천마사 남자의 사람을 보내 만석 그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놈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석이 천마산 암자에 숨어 있었고 조대감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즉시 조대감의 집을 빠져나와 죽을 힘을 다해 천마산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해질 무렵 간신히 암자에 도착한 민준은 만석이 묵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네가 여긴 어쩌라고? 형님, 어서 피해야 합니다. 조대감이 오늘 밤 형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그간의 일과 조대감의 음모를 설명했고 만석은 반신반의하며 이불로 사람처럼 꾸며놓고 함께 암자 뒤편 언덕으로 숨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과연 검은 복면을 한 두 사내가 칼을 들고 만석의 방으로 숨어들었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형님, 보셨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가 조대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뻔했구나. 분노한 만석은 조대감과 고 방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조대감의 첩자였음을 실토했습니다. 만석은 이씨 부인을 이용해 박진사의 인장을 빼돌려 가짜 문서에 찍었고 조대감의 비리가 적힌 장부와 증거물들을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준과 만석은 한양 형조의 정랑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정랑은 즉시 관군을 이끌고 함양으로 내려와 조대감과 고 방장을 체포했고 그들은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조대감은 옥에 갇혀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만석은 죄를 뉘우치고 협조한 공으로 가벼운 처벌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소방맞아 쫓겨났습니다. 마침내 박진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옥에서 풀려나 예전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민준아, 이 모든 것이 네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옥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으리. 만석 형님이 용기를 내어 자수해 주신 덕분입니다. 며칠 후 박진사는 민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다. 평생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그 재물을 어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덧없이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더구나. 양반이라는 채통에 갇혀 웃고 싶을 때 웃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며 살았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 또한 하나의 감옥이 아니었겠느냐.
내 하나뿐인 딸 수아만큼은 그런 옥에 가두고 싶진 않구나. 평소 내가 우리 수아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또 수아도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하니 네가 내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평생 우리 수아를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거라. 나으리, 제가 어찌 감히 아가씨와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허허, 당치 않다니. 신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냐? 내년 봄이 되거든 혼례를 올리고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나는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으니 우리 수아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구나. 그리고 이듬해 따스한 봄날, 민준과 수아 아가씨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화촉을 밝혔습니다. 신분과 가난을 떼어넘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수줍은 새색시가 된 수아는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아가씨라 부르지 마시고 부인이라 불러주셔요. 저는 서방님처럼 곧고 성실하신 분이 제 지아비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인, 나야말로 꿈만 같소. 평생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후 민주는 박진사의 재산까지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늘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아버지 강 씨에게도 번듯한 새집을 지어드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드렸습니다. 허허, 우리 아들놈이 빚 갚으러 머슴살이 갔다가 예쁜 색시에 재산까지 통째로 얻어왔지 뭔가. 이야말로 전하위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준과 수아, 그리고 박진사와 강 씨는 한 가족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담장 아래 붉게 피어난 능소화처럼 그들의 사랑과 행복도 아름답게 이어졌으리라.